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인 소식과 좀 부정적인 소식 둘 다 나와 있어가지고 한데 모아봤는데요. 긍정적인 소식들 먼저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리스에서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리플 자체 결제 네트워크 리플넷의 멤버 테메노스가 체코의 KB은행과 협업 및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사실 테메노스가 리플넷의 멤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때 테메노스에서 리플사의 기술을 연구하고 XRP로 테스트를 하기도 했었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T24에 리플사의 게이트웨이를 통합시킨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몇 년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그 후로는 전혀 업데이트를 제가 들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아직도 테메노스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 하나에 리플넷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테메노스 같은 경우는 저는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을 했었던 관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기사들을 또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이 테메노스를 리플넷 멤버로 표현한 기사들이 몇 개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100% 확실하게 리플넷 멤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제가 아는 한 그들은 기술적인 면에서 협력을 했었던 파트너 관계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부디 체코의 KB은행이 테메노스와 협력을 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라도 리플사의 기술을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SBI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어제 나온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BI가 리플사와 함께 손을 잡고 일본과 태국 간의 실시간 송금에 힘을 쓰게 될 것이다. SBI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최고의 지불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자 하며, 시암 커머셜뱅크와 SBI는 둘 다 리플사가 제공하는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사용한다라는 설명과 함께 일본에 있는 라슨뱅크에서, 그리고 라슨뱅크가 제공하는 ATM 기기에서 SBI 국제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1년 365일 국제송금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발표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물론 ODL, XRP가 활용되느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소송건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XRP가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물론 리플사의 기술은 리플넷에 전부 다 통합되어 있긴 하는데 그 안에서 엑스커런트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영국으로부터 약간의 반가운 소식이 나왔다고 그러죠. 영국 재무부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면서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영국 쪽에서 이런 소식 나온 지 꽤 되긴 했습니다. 2019년에 영국 금융감독청에서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죠. 그래서 저도 몇 차례 빵영의 인터뷰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을 때 빵영은 항상 강조를 하기를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닌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접근법을 설명하는 새 문서에서 XRP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증권이 아닌 주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는 토큰으로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발표 같은 경우도 미국 소송에서 이제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디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그냥 진작에 영국으로 가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로 갔었으면은 뭐 나중에 소송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대처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가려면 그냥 갈 것이지, 그냥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빵영이 똑똑한 사람이긴 한데 다른 사람 성질을 잘 긁어요. 살살 긁어가지고 소위 빡치게 만든다라고 사람들이 이 표현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 많은 업계 관계자들을 빡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국 코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업계의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이더리움 지지자들의 속에 불을 지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SEC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SEC가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발전을 저해한다. SEC는 이 암호화폐 업계의 승자들을 선택을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갈궜죠. 자, 물론 중국에서 이 채굴류를, 이 해시파워를 독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이제 중국 코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었겠죠. 좀 더 돌려서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었겠는데 이 업계라든지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짠 것이 아니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리플사 이전 같은 경우도 갈 거면은 깔끔하게 털고 갔었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 끌면서 이제 막 관심몰이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이 아닌가
제가 뭐 내부 사정까지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XRP에 관련된 정보를 매일 전하고 제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허탈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엔 전에 예고가 됐었던 대로 바이낸스 US에서 XRP 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한때는 상폐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입금은 안 되겠지만은 출금은 된다라고 하니까 부디 이 소송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나면은 재상장을 한다라든지 거래 재개가 진행될 수 있기를 한번 바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에서 CEO가 발표를 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암호화폐들의 거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XRP만 빼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XRP 거래를 이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간이 부은 거죠. SEC한테 얻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불똥은 피하려고 업계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왕따가 되어가고 있는 XRP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안타깝죠. 조만간에 코인베이스에서도 XRP 거래를 이제 중단하게 될 텐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크라켄 같은 경우 이제 XRP 거래 중단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를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부디 더 이상은 XRP 거래를 중단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고 나서 몇 가지 정보가 추가돼가지고 바로 뒤에 연결시켜 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허브 역시 업홀드와 마찬가지로 리플사에 관련된 XRP 증권 여부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XRP 거래 지원을 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소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EC에서 전에 텔레그램에 대한 소송과 이번에 리플사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했었던 그 소송 진행 과정을 감독했었던 SEC의 법집행 감독관이 이번 달에 SEC를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사임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굉장히 수상하죠. 지금 리플사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했었던 중요 인물 2명, 제이 클레이튼도 그렇고 여기 있는 법집행 감독관 역할을 맡고 있는 마크 버저 역시 SEC를 떠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상하죠? 뭔가 굉장히 좀 탐탁치 않습니다. SEC를 떠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일을 벌려놓고 나온다. 좀 이상하긴 한데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 리플사와 관련된 소송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될지 그런 점들도 아직까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긍정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100%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정보들 모두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광고 영상 시청으로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